네, 무디스의 미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 강등부터 해서 매크로가 다시 궁금해지는 주초반인데요. 오늘 머닝의 파트 2 전략은 우리은행 WM의 박석현 부부장께서 마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일단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내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는데, 그죠? 따지고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일본이나 이런 비해서 우리 시장이 또 이제 오늘 좀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신용등급 이야기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자체는 오늘 아침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듯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S&P 4, 그 다음에 피치 사이에서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일단 큰 영향력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한국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장중에 좀 낙폭을 좀 키우는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S&P 500 선물 가격이나 나스닥 100 선물 가격도 예상보다는 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4.5% 근접을 하고 있는데 무디스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은 분명히 금리의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처럼 미국 그 채권 시장이 국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국면이었다면 이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관세 영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져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관세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무디스사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이 소식이 있기 전에도 미국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안정을 보이다 하반기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물론 이게 기저효과이긴 하지만 오름폭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 왔었기 때문에 이 관세 부담 효과 거기에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금리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좀 진전이 되면서 뭐 오름폭이 좀 단기적으로 좀 컸는데 S&P 500 지수의 그 12개월 포워드 PER 값이 21배를 다시 넘었기 때문에 현재 금리 레벨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코스피가 좀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영향으로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 얘기는 시장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는데 사실은 금리 부담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또 신용등급이 영향을 줬다면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담이 좀 되면서 특별히 우리 시장이 오른 측면도 있고요. 오늘 밤 미국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미국에 이제 하락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거고 미국이 아무 일 없이 간다고 하면 다시 내일은 또 오를 수 있는데요. 관세 협상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과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후에도 분명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해서 얘기들 계속 쏟아냅니다. 그렇죠? 뭐 몇 개국하고는 협상하지만 나머지 국가는 우리가 일일이 대응 못해 알아서 해 뭐 이런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세와 관련된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일단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리스크가 이제 다시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관세 협상의 어떤 진정 과정 속에서 이게 뭐 일방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지는 않을 거고 중간에 또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불확실성 크기가 뭐 줄었다 커졌다는 과정 속에서도 초기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가는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시그널링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 과정이 생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관세하고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관세에 따른 영향력이 미치는 어떤 부분들은 관세율의 어떤 고율 관세 이런 부분 자체보다는 어차피 관세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계속 그렇죠. 관세가 이제 부과될 텐데 실질 관세율을 기준으로 보자면 1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에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 이거죠.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그죠? 경제에 미치는 예. 영향력, 그러니까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 1번이겠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물가 상황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이 관세 부분이 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이 부분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려감들이 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얘기가 중요하고 잘 아시니까 환율 얘기만 하나 더 여쭤보고 우리 시장 전략으로 갈게요. 대만 달러가 뭐 느닷없이 강세를 가면서 우리 원화도 강세로 가고 이런 출렁이 네.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원화는 뭐 다시 1,400원 오르고 그렇죠. 예, 예. 달러와는 약세인 듯 또 아닌 듯 뭐 외환 시장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 달러와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달러는 취임 직후에는 강세 방향을 잡았고 네. 올해 들어서 점진적으로 좀 약세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달러와 약세 방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양을 좀 보였고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 마라오라고 합의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네. 미국의 궁극적인 환 정책이 달러 약세를 원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지금 뒤따라서 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달러가 강세보다는 약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침체 우려보다는 미국 경제가 슬로우다운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둔화 과정 속에서 해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인식도 달러화를 어느 정도 약세로 이끄는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화 약세 그리고 달러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크게 움직이게 된다면 시장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지만 완만한 움직임 속에서 달러화 약세가 진행이 된다면 한국 시장에는 결코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대표적인 현상이 4월 말 이후에 특히 이제 5월 이후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만 순매수가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대만, 뭐 인도, 말레이시아, 뭐 브라질 대부분의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와 약세하고 연동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가 금융시장에 이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포인트가 달러와 약세 그 국면 속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가 좀 높아지는 국면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5월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번에는 말씀 쭉 하신 그런 것이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섹터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소위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제 관세 피해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 우풍지대에 있던 섹터들이 갈 거냐인데 일단 지난주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게 꽤 가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동안 피해봤던 섹터는 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관세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그동안 수익률이 좀 네. 부진했던 섹터들이 있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거기에 해당을 네. 하게 되겠고 반도체도 지금 품목별 관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어떤 피해는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눌려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업종별로는 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국과 미국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이 10%로 네.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나라하고의 무역 협상, 특히 자동차 무역 협상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지금 현재 예고돼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심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관세 협상이 조금 더 윤곽이 잡혀야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를 대부분 이제 수입하는 주요 수요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비용을 올릴 정도의 높은 관세가 반도체에 부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AI 쪽에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AA 업체들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높은 관세로 반도체를 수입을 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다른 것은 몰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게 된다면 4월달 지금 고정거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도체 주식에는 별다르게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큰 부담 없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쪽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효과 자체가 글로벌 수요, 특히 글로벌 IT 수요를 억누를 수 있는 의미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어떤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업황 전망이나 실적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고요.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해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가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쉽게 같고요. 올라올 질은 없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세 무풍지대죠. 네. 이 부분은 주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선기계, 방산이 방산, 대표적인데 네. 업황, 그다음에 기업이익 전망 이걸 고려했을 때는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네. 추가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좀 높여가는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변동성 수반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차원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 대응, 그 다음에 섹터는 그럼 어느 쪽을 좀 가는 게 좋을까요? 내수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 반도체 네. 쪽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좀 있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IT 수요가 하반기에 기대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조선방산 이쪽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업황이 꺾이지 않는 한 다소간의 변동성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점 높이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네. 않았는데요. 대선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이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신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주식시장의 부양 그리고 밸류업 관련 어떤 그 조치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공통적으로 이런 주식, 이런 업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은 저평가 우량주가 상당 부분 이렇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포인트는 이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은 이제 대충 밸류업 얘기하면 금융을 먼저 생각하는데 금융도 포함되지만 금융만은 아니군요. 네. 예, 그렇죠. 금융만이라고 네. 볼 수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주, 그다음에 상법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주주 가치를 좀 중요시하는 어떤 문화나 어떤 트렌드 그렇죠. 이런 예.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섹터와 관련해서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섹터 그런 게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떤 예. 이슈로 인해서 누가 어디 방문했다 살짝 오르는 거는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데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섹터를 주목해 보자. 예. 오늘 머닝 전략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눌려 있어요. 사실은 오늘 오전의 흐름들을 아침에 좀 반영했다가 낙폭을 줄이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일단은 상대적으로는 좀 부담을 적게 가지고 출발했다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금 부담되네요. 예,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